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는 나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읽는 나비는 책을 읽고 나로부터 비롯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책 읽는 나비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책은 보이나요? 비폭력 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샀기 때문에 표지가 노란색인데 지금은 분홍색으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읽는 나비를 지은 분은 마셜 B 로젠버그인데요. 이분이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대관계를 맺는데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의 접근 방식을 비폭력 대화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 비폭력이란 말을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곧 우리 마음에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비폭력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줄이거나 또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어떤 독서 모임에서 토론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대화로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통 말로써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가족, 직장, 사회, 동료 등으로부터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폭력 대화를 읽으면서 이 대화법을 적용하면 나라 간의 전쟁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적용하면 주변의 많은 문제와 관계의 개선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비폭력 대화법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 네 가지 방법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탓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느낌과 욕구, 내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 있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또 그 사람의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다른 사람으로 떠넘기면 그것은 마음에 우러나서가 아니라 나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느낌의 근본은 욕구입니다. 이 욕구,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 분석, 비난, 진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탁은 이제 부탁과 강요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부탁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부탁한 사람이 비판하거나 비난을 하면 그것은 강요라고 합니다. 물론 그 강요에 의한 반응은 복종과 반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 다 관계 개선엔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부탁은 정직과 공감에 기반을 둔 관계의 개선이 목적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감이 있는데요. 비폭력 대화를 하기 위해 공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감은 나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잘하려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관찰하고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부탁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관찰하는 것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처음에 꺼낸 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 속의 침묵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해주면 이제 그 문제의 핵심에 가서 그 사람을 잘 공감하고 그러면 해결하는데 시간도 훨씬 절약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이 비폭력 대화의 방법 중 네 번째로서는 나 자신과의 비폭력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 혐오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비폭력 대화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판이 다 그렇듯이 스스로에게 자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책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일어난 자책의 느낌을 충분히 인식하면 나의 실수를 자기 혐오와 자책을 하지 않고 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의식의 초점이 욕구에 맞추어져 있으면 당연히 우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가능성을 찾는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1단계로서는 나의 삶에서 싫어도 억지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정의해 적고, 두 번째 2단계로서는 뭐뭇을 해야 한다를 뭐뭇을 선택한다로 바꾸어라고 합니다. 3단계로는 선택 뒤에 동기를 찾아서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로 선택한다고 이렇게 비폭력 대화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하고 싶은 참된 바람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분노를 어떻게 비폭력 대화를 하는지 알아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인데,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일이고 분노의 껍데기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거나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분노의 핵심은 나 자신에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둘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석하는 대신에 우리 안에서의 창조적 가능성을 생명력과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방어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멈추고 크게 숨쉬기. 두 번째,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 인식하기. 세 번째, 우리의 욕구와 연결하기. 네 번째, 공감 후 우리의 느낌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서 그 분노가 오히려 내 삶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감사가 있는데요. 감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만. 두 번째는 거짓 겸손. 쉽게 말해서 감사의 말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별것 아니라는 투로 그 말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결국은 거짓 겸손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에게 하는 감사의 표현은 진정 함께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끝에쯤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정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98% 완벽하다면 일을 다 끝내고 나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망친 2%라고 합니다. 그 내가 망친 2%가 내 생각을 지배한다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 일에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는 개인, 가족, 사회 또는 각종 기업, 군인들, 수감자들, 정부관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효과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이제 내 스스로도 비난의 말을 들으면 상처를 입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비폭력 대화를 적용함으로써 그 비난을 창조적 가능성으로 바꾸고 더 좋은 감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감의 능력을 키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주변의 이웃에 실천함으로써 나를 둘러싼 관계의 방향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가 되어서 기쁩니다. 이 비폭력 대화를 읽음으로써 제가 좀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